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 절망의 순간을 딛고 이제는 행복한 나날들을 즐기며 살고 있는 돌싱입니다. 여러분, 혹시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인데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면서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암 판정을 받던 그날의 그 기분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솔직히 제가 살면서 암에 걸릴 거라는 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정말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앞에 잠깐 말했듯 건강을 잃으니 저는 전부를 잃어가고 있더군요. 남편까지도요. 저와 남편은 사내 연애로 회사에서 유명한 커플이었어요. 3년 넘게 요란스럽게 연애하고 결혼까지 꼬리내 결혼 후에도 남의 이목을 종종 끌곤 했었죠. 그리고 제가 아무런 자각 증상도 못 느낄 때 직장인이라면 매년 받는 건강검진으로 저는 제 안에 자리한 암이라는 놈을 마주하게 됐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모른 채 남편과 하하호호하며 건강검진 끝나면 맛있는 거 먹자고 철없는 약속을 했던 저였네요. 저도 남편도 건강검진을 합법적으로 얻은 휴가쯤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시경 한다고 식단 조절하고 약 먹는다고 고생했어도 그쯤은 별일 아니라는 듯 넘겼는데 제가 내시경 검사를 끝내고 정신을 차리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위에 종양이 있어서 일단은 제거하고 조직검사에 들어갈 건데 개수도 많고 모양도 나쁜 게 아무래도 대학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 나오는 대로 소견서 써드릴게요. 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암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악성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조직검사 결과 기다렸다가 다시 얘기하죠. 정말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위염이 있고 소화가 잘 되지 않은 편이긴 했지만 암이라니 정말 생각도 못한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충격받은 건 제 검사 결과를 들은 남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자기야, 나 암이면 어떡해? 아니야. 에이 설마. 자기 이렇게 멀쩡한데 뭔가 착오가 있었겠지. 아직 확실한 거 아니니까 조직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자.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닐 거야. 그렇겠지? 근데 자기야, 나 너무 무서워.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남편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어요. 너무 무섭고 아직 젊은데 그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니 남은 인생이 캄캄해 보였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 결혼한 지 6년 차에 접어들었고 2년 전부터 임신을 하기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나름 건강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라 그 충격이 더 컸었고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저는 지옥에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그 사이 남편은 인터넷을 뒤져가며 위암 초기부터 말까지 무슨 논문이라도 쓰는 사람처럼 공부를 참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절망할 필요 없다며 저는 만약 암이어도 초기일 거라며 초기엔 수술받고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고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그때는 남편이 참 고맙고 든든했어요. 이런 절망의 순간에 남편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참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은 제가 암에 걸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참 덤덤했다는 거였는데 그때는 저도 제정신이 아니라서 남편의 그런 점도 의지가 됐었죠. 그리고 일주일 뒤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고 그렇게 간절히 빌었건만 악성이라며 병원에서 써준 소견서를 가지고 더 큰 대학병원을 찾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서 하라는 검사는 전부 다 했는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니 기적은커녕 저는 더욱 절망에 빠지게 되었죠. 검사 결과상 말기입니다. 내일 오전에
전이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으니 오늘 당장 병실 유무 확인하시고 입원하시죠. 전이 검사 결과가 나와야 수술할 건지 항암을 할 건지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젊으셔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셔야 해요. 암이라는 게 젊으면 젊을수록 진행 속도가 빠르거든요. 게다가 악성이라서. 선생님, 말도 안 돼요. 말기라뇨. 저 이렇게 아픈 곳이 없는데. 환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환자분은 지속적으로 위험을 알아오셨잖아요. 소화불량도 심하시고 가끔 복통도 있으셨을 텐데 아마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시고 하셨을 거예요. 더러 잘 참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아무리 잘 참아도 어떻게 암을 참을 수 있냐며 의사 선생님께 울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제 옆에서 함께 검사 결과를 듣던 남편은 연신 착잡한 표정으로 마른 세수를 했는데요. 저는 곧장 남는 병실이 있어 입원을 했고 남편은 제 짐을 가지러 집에 갔어요. 그리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회사에 전화해 휴가계를 냈는데 남편이 그 사이 양가에 제가 암에 걸린 사실을 알렸는지 친정엄마가 전화를 하셨더군요. 지혜야, 방금 조서방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니지? 아니지? 아니, 네가 어떻게 암일 수 있어? 엄마 나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지금 당장 네 아빠랑 병원으로 갈 거야. 내 새끼 조금만 기다려. 엄마 금방 갈게. 전화상이었지만 친정엄마는 반쯤 혼이 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서울과는 2시간 남짓한 거리에 사시는 부모님이 안전하게 잘 오실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는데요. 그 사이 남편이 무슨 짐을 그렇게 많이 쌌는지 28인치 저희 부부가 장기간 출장 갈 때 들고 가는 캐리어에 제 물건을 담아왔더군요. 자기야,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그게 언제 퇴원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괜히 이것저것 없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전부 다 쓸어왔어. 이것저것 많아도 필요할 때 없는 것보다 낫잖아.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남편이 멀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님이 병실 문을 벌컥 열면서 들어오셨는데요. 그 첫마디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나네요. 나왔다. 정말 암이 맞는다는 거야? 오셨어요? 네, 맞다네요. 아니, 너는 애가 얼마나 둔하면 몸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모를 수가 있어. 말기라며. 아, 이를 어쩌면 좋으니 정말. 시어머니는 걱정이나 슬픈 감정은커녕 그렇게 짜증부터 내셨어요. 그리고 저는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암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잔뜩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요. 명색이 남편이란 놈은 지 엄마가 그런 경우 없는 짓을 해도 말리지 않더군요. 그저 옆에서 걱정스러운 한숨만 쉬었는데 어째 그 순간은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암에 걸린 마누라를 돌봐야 하는 지를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1시간이 더 지나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친정 부모님이 도착하셨는데요. 저도 그 순간에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서 엉엉 울고 말았네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곧이어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서방, 많이 놀랐지? 어째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어. 사부인도 많이 놀라셨죠? 저는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 이제 고작 30 초반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건강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암에 걸려요? 아직 애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 아들은 뭔 죄입니까? 네?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도 한창인데 마누라가 덜컥 암에 걸렸으니 돈은 돈대로 깨지고 수발은 또 누가 드냐고요? 그 순간 저와 친정 부모님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암에 걸린 며느리 앞에서 자기 아들만 걱정하며 짜증을 내는데 저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게다가 저는 평상시 시어머니와 별 문제도 없었어요. 성격이 좀 드세고 솔직한 편이긴 했지만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억척스럽게 살다 보니 저렇게 되셨구나. 이해하고 넘기니까 상처받을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나름 배운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동네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자식이라고는 저희 남편 하나라 딸이 없어 그런지 무뚝뚝한 성격 때문에 학원 애들이 원장 선생님을 그렇게 무서워한다고 하더군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저는 재밌다고 웃었어요. 그리고 사람 성격이 타고나는 건데 어쩌겠나 생각했는데요. 제가 너무 관대했나요? 세상에 이런 큰 병에 걸린 며느리와 사돈 앞에서 이 무슨 경우 없는 짓이냔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짜증과 신경질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어요. 너도 참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여태 너 임신 못하는 걸로 뭐라고 한 적 있니? 속에서 부글부글거려도 꾹 참고 기다렸는데 뭐? 암? 그것도 말기? 나 참 기가 막혀서 암에 걸릴 거라면 애라도 하나 낳고 걸리든가 아니면 아예 내 아들이랑 결혼을 하지 말든가 했어야지. 사돈, 혹시 집안에 암에 관련된 가족력 있는 거 아니세요? 이러면 사기 결혼인데? 뭐라고요?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아무리 자기 자식 일이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봤는데 사돈 진짜 너무하시네요. 제정신이세요. 저희 집안 그런 가족력 없습니다. 저는 지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는데 사돈은 사돈 아들이랑 손주 생각밖에는 안 하시는군요. 당연하죠. 쟤들 결혼한 지 5년 넘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집은 벌써 둘째까지 낳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그리고 막말로 팔은 안으로 굽는 거잖아요. 당연히 저는 제 아들 걱정이 먼저죠. 남들 다 드는 아빠 소리 한번 못 듣고 돈 벌어서 병원비로 갖다 바치고 제 병수발이나 들게 생겼는데 사돈께서도 지금 충격받고 앞으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할 우리 아들 걱정 안 하시잖아요. 그냥 자기 딸 암에 걸려서 어떡하냐고 어버버만 하시지. 저는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할 제 새끼가 더 안쓰럽습니다. 이보세요 사돈. 아무리 속마음이 그러신다고 한들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저희 딸이 암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닌데 여기 오셔서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희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아실 만한 분이 도대체 왜 이러세요? 왜 그러냐니요. 이미 말 다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돈들한테도 화가 나요.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암에 걸리게 합니까?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요. 대학도 내 아들보다 후진대 나오고 집안도 뭐 볼 거 없잖아요. 그래도 내 아들이 좋다고 해서 눈 딱 감고 허락했더니 이게 뭡니까? 내가 결혼하고 바로 애 안 갖는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그때 애라도 바로 가져서 낳았으면 이럴 때 얼마나 좋습니까? 내 아들 이렇게 젊은데 어떡하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소리를 질러가며 자기가 제일 억울한 사람처럼 말했어요. 지금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인데. 그리고 저는 시어머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쓸 때 남편 놈을 쳐다봤는데 남편이라는 놈은 여전히 지 엄마를 말릴 생각이 없더군요. 정말 화가 났어요. 저희 부모님을 얼마나 무시하면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런 놈을 사랑하고 결혼해서 5년 넘게 살아왔다는 게 소름 끼치게 싫었죠. 그리고 당하고만 있는 친정 부모님을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으로 들이댔죠. 어머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세요? 제가 암에 걸린 게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건가요? 저야말로 하늘이 무너져요. 아이 못 가진 거요. 어머님이 저희 결혼한다고 인사 갔을 때 그러셨잖아요. 어머님은 손주 욕심 없으니 돈 좀 벌어놓고 가져도 된다고.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는 천천히 갖겠다고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나오실 줄은 몰랐어요. 그럼 애당초 결혼하면 언제 죽을 병에 걸릴지 모르니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가지라고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직장을 때려치워서라도 애부터 가졌을 텐데요. 뭐야? 너 지금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덤비는 거야? 너 정말 죽을 병 걸린 거 맞냐? 아주 기운이 펄펄 나네. 그럼 너 기운 넘치니까 내 아들 니수발 들게 하지 마라. 아니지, 애도 없는데 이참에 그냥 이혼해. 시어머니의 이혼하라는 말이 끝나자 병실은 조용해졌어요. 사실 제가 1인실이 없어서 2인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옆 침대 환자분과 간병인께서도 놀라서 일체 저희 시어머니를 쳐다봤는데 그제야 시어머님은 헛기침을 하시면서 먼 산을 보듯 시선을 옮기셨어요. 하지만 그때 저희 엄마의 분노는 최고치에 달했고 저희 엄마는 팔을 걷어 붙이시고는
시어머니를 병실 문 밖으로 밀쳐버리셨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부인, 말 다 하셨죠? 그래요. 나도 당신 같은 시어머니가 있는 집구석에 내 딸 더는 두고 싶지 않네요. 당장 나가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요. 이혼하면 남 아닙니까? 이런 집구석인지도 모르고 시집보낸 내가 죽일 년이네요.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나한테 그래요? 온전하지 못한 하자를 우리 집에 보내셔놓고 척반하장도 유분수지?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내가 너무한지. 그래요. 어디 한번 물어봅시다. 댁 같은 시어머니가 정상인지 한번 물어보자고요. 친정엄마는 급기야 바닥에 주저앉아서 서럽게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 모습에 저도 울고 친정아빠도 뒤돌아 훌쩍이고 있는데 남편은 그런 저와 저희 식구들을 보며 한숨을 쉬더군요. 그냥 얼굴에 다 싫다고 적혀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알았네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는 걸요. 위암 말기라는 걸 몰랐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부자가 아주 똑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죠. 자기야,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여기까지 오셔서 이러실 수가 있어. 자기는 뭐 하는 건데 이 꼴을 다 보고도 왜 가만히 있는데? 설마 자기도 자기 어머니랑 같은 생각인 거니? 왜 나한테 그래? 자기 지금 힘든 거 알겠는데 자기 힘들다고 나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나도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 죽겠으니까. 일단은 오늘은 장인 장모님이 계시니까 우리 엄마 모시고 나는 갈게. 내일 검사 오전 중에 하자고 하셨는데 당신 부모님 계시니까 나는 없어도 괜찮지? 나라도 회사에 가야 하잖아. 아니, 어떻게 지금 회사에 간다는 소리를 해? 하나하나 감정적으로 그러지 좀 마. 이런 상황일수록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려야 하는 거야. 일단 진정하고 쉬어. 아버님, 어머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엄마도 그만하고 나랑 가.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니? 그러니까 엄마 아들 더 불쌍하게 만들지 말고 나가자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님과 함께 병실을 나갔어요. 남편이 나가는데 참 서럽더라고요. 저런 것도 남편인가? 마치 병에 걸렸다고 버려지는 기분까지 들었어요. 그러자 옆에서 잠자코 있던 환자분이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어쩌다 저런 놈을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았어. 딱 보니까 마누라 암 걸렸다고 등 돌리는 거네. 저 시엠이라는 년도 보통이 아니야. 원래 병간호하는 마누라는 있어도 마누라 병간호하는 남편은 없수다. 마음 독하게 먹어. 사람이 살자고 하면 암이 대수야? 괜찮아. 나도 작년에 말기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봐봐. 아직 살고 있잖아. 저는 옆 침대 아주머니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엉엉 울었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가 저를 꼭 끌어안아 주셨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살자고 다짐했는데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저는 오전에 전이검사라는 걸 받았어요. 천만다행으로 검사 결과상 다른 곳에 전이된 암세포는 없었고 개복수술로 암을 일단 제거하자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병원에서는 최대한 빠른 날짜를 잡아주셔서 일주일 만에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떨리던지 살면서 수술이라는 건 처음 받는 거였는데 혹시 못 깨어나는 건 아닐까? 덜컥 겁부터 나더군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암 환자라고 생각하니 그제야 작은 통증도 다 느껴지는 듯 온몸이 하루 종일 아팠어요. 그렇게 저는 개복수술을 받았죠. 정신이 들었을 때는 회복실을 거쳐 병실로 돌아온 후였는데 그 뒤 담당 의사 선생님께 반가운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암세포 위치가 좋았어요. 그중에 가장 큰 거는 검사 결과 악성이 아니었고요. 작은 몇몇 개가 악성이었는데 모두 다 제거를 해서 일단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수술 아주 잘 됐어요. 물론 예후를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도 조기에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그럼 저 살 수 있는 거예요? 말기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죄송해요. 제 실수입니다. 제가 그때 다른 분께 해드릴 설명을 잘못 드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성함이랑 다 확인을 했는데도
그날 유독 정신이 없었네요. 걱정 많이 하셨죠? 분명 화가 나야 하는데 저는 눈물이 났어요.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는 게 딱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는커녕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는데 저희 부모님도 저랑 똑같았는지 우시면서 연신 허리를 숙이셨죠. 그리고 저는 수술 뒤 회복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어요. 밥도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병원에서 시키는 건 뭐든 다 했죠.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복수할 생각밖에는 없었는데요. 남편 놈은 그렇게 가고 찾아오기는커녕 전화 한 통도 없더군요. 아니 어떻게 자기 와이프가 암으로 입원해 있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요.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고 하더니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런 남편 놈 따위 미련이 없었죠. 시어머니 말대로 저희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수모를 겪어도 그 인간이랑 부부로 살면 그건 제가 등신 머저리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죠. 어찌나 일을 바득바득 하셨는지 나중에 퇴원 후에도 집이 아닌 친정에 가자고 하실 정도였어요. 아니, 어떻게 남편이라는 놈이 이럴 수 있냐? 지 마누라 그렇게 큰 수술을 하는데 어떻게 코빼기도 안 비칠 수 있어? 너 그런 놈이랑 다시 살 생각 추호도 하지 마. 그런 것들은 지들이 똑같이 당해보지 않고서는 모른다. 아, 이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인 줄도 모르고 때 되면 감자 보내줘, 김장해서 보내줘. 내가 미친년이다. 엄마, 진정해. 나도 오만정 다 떨어졌어. 나 이혼할 거야. 그래, 시원하게 해. 너 아픈 거 하늘에서 그것들 가면 벗겨주려고 그랬나 보다. 다시 건강해지고 그것들보다 훨씬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러면 돼. 알겠어. 엄마 미안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됐어. 왜 네가 미안해? 그 연놈이 죽일 것들이지. 지혜야, 이번에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사람은 원래 다 이런 일 저런 일 있기 마련이야. 아플 수도 있지.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내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 네가 제일 아플 때 너한테 등 돌린 그것들은 천하의 나쁜 놈이야. 엄마가 상견례 때 그 옆에 내 재수없게 굴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두고 봐. 내 새끼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 그것들 피눈물 나는 날 올 거니까. 친정 엄마는 상처가 크셨는지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건강과 상관없이 그 인간이랑은 이혼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는데요. 제가 병원에서 퇴원 날짜를 받았을 즈음 그 빌어먹을 인간은 그제야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나야, 그동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도통 연락을 못했어. 몸은 좀 어때? 많이 아파? 많이 아파. 그리고 나 내일 모레 퇴원해. 엄마 아빠 집으로 가려고. 아, 그래. 가망이 없는 거구나. 알겠어. 장현장모님 계시니까 내가 안 가도 괜찮지? 그럼 괜찮고 말고. 수술도 남편 없이 혼자 받았는데 그까지 퇴원은 껌이지. 자기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왜 이렇게 뾰족뾰족해? 자기 서운한 건 알겠는데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아픈 사람한테 이런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 이성? 이성 좋아하네. 됐어, 끊어. 저는 목구멍까지 이혼 얘기가 올라왔지만 끝까지 참았어요. 그리고 퇴원 후 제 짐을 집에서 가져가기 위해 잠시 집에 들렀는데 어이없게도 남편놈 짐이 하나도 없더군요. 그리고 식탁 위에는 남편 도장까지 다 찍혀있는 이혼 서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요. 그걸 보는데 손이 얼마나 부들부들 떨리는지 저는 곧장 남편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이혼 서류 이거 뭐야? 그렇게 됐어. 나는 솔직히 이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하도 성화를 부리셔서. 알잖아, 우리 엄마 성격. 그리고 내가 이혼 안 한다고 버티면 결국 그거 다 자기한테 갈 텐데 아픈 사람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나도 힘들게 결정했어. 너도 참, 개소리도 참 정성스럽게 한다. 바로 짐 뺀 거 보니까 이미 마음은 굳힌 거네. 알겠어, 이혼해. 저는 그렇게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이미 좋은 마음은 없었고
칼같이 반으로 정확하게 재산 분할하는 남편 놈을 보며 저도 칼같이 미련을 버렸어요. 그러자 제 친구들은 너무 어이없다며 자기들이 더 화가 나서는 저한테 그러지 말고 위자료라도 받게 소송하라고 저를 설득했는데 저는 그러기도 싫더라고요. 수술이 아무리 잘 됐다고 해도 그런데 쫓아다니며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혼 서류 서로 주고받고 나눌 거 나누고 저와 남편 놈은 조정 기간이 끝나 법원에서 오랜만에 얼굴을 봤어요. 그 사이 저는 잘 먹고 잘 쉬고 병원도 잘 다니고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절대 암에 걸린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서인지 남편 놈도 제 혈색을 보고 좀 의아해하더군요. 생각보다 몸이 괜찮네. 병원은 잘 다니고 있어? 하안 같은 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다 죽은 모습으로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아니라서 놀랐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걱정했지.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까 봐. 왜 말을 그렇게 하냐? 나도 마음이 좋지 않아. 나라고 자기랑 이렇게 헤어지고 싶겠어? 나도 어려운 결정한 거야. 솔직히 자기 암 말기라고 했을 때는 진짜 자신 없더라. 따지고 보면 우리 고작 5년 조금 넘게 살았는데 내가 다 포기하고 헌신하기에는 내 인생이 아깝잖아. 그건 자기도 원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원하지 않아? 나한테 언제 물어는 봤어? 그렇게 예쁘게 포장하면 그 더러운 속 내가 감춰지니? 너는 아무리 포장해도 그 알맹이는 마누라 암에 걸려서 너 고생할까봐 이혼하자고 하는 파렴치한 놈이야. 너나 니네 엄마나 똑같아. 그리고 이제서야 하는 말이지만 나 말기 아니었어. 일부 오진도 있었고 전이 든 것도 없었거든. 그리고 지금은 암세포 다 제거했고 항암 안 해도 된대. 뭐? 오진? 말기가 아니라고? 그래. 물론 오진이라고 해도 암은 맞지. 완치 판정 받을 때까지 조심하고 잘 관리해야 하는 것도 맞고. 근데 봐서 알겠지만 다 말짱해. 내일부터 다시 회사도 나갈 거고 너보다 훨씬 잘 살 거야. 아니, 자기야, 그걸 왜 지금 말해? 진작에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내가 남편인데. 남편? 남편 같은 소리 하네. 내가 남편이 있었니? 병실에는 한 번도 오지 않고 수술할 때도 코빼기 한 번 비치지 않았는데. 뭐? 진작에 말을 했어야 하지 않냐고? 그렇잖아. 난 심각한 상황인 줄 알고 너랑 헤어지려고 한 건데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잖아. 진작 말했으면 내가 이혼하자고 했겠냐고. 아이씨, 우리 이혼 취소하자. 지금이라도 없던 일로 하면 돼. 싫어. 나는 이제 너 같은 거랑은 같이 다시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는데 네가 이렇게 이혼 번복할까 봐 말 안 한 거야. 잘 가.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이 천하의 나쁜 새끼야. 저는 그때 속에 담고 있던 고구마들을 한 방에 터뜨렸어요. 어찌나 속이 시원하든지. 그놈이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지는데 너무 고소하더군요. 그런데 그놈이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저더러 일부러 자기를 속였다며 저를 이혼하고 싶어서 거짓말한 사기꾼이라고 하더군요. 황당했죠. 아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등 돌리고 그 자리를 떠났는데요. 어차피 이혼이 성립한 이상 저런 놈과 나는 남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홀가분하고 좋은지. 조금 오바해서 하늘을 날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회사 복직날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마치 다시 입사를 한 기분까지 들었는데 먼저도 언급했지만 남편이었던 그놈과 저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더 기대가 됐어요. 저는 이혼한 사실을 숨길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있는 그대로 왜 우리가 이혼하게 됐는지 상세하게 말하고 다닐 생각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숨길 이유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놈한테 제가 멀쩡하다는 것과 회사에 복직한다는 말을 들었는지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전화를 해왔고 저는 올 것이 온 것 같아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았어요. 나다. 대충 얘기는 들었어. 이유가 어쨌든 네가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니 그건 천만 다행이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용건만 간단히 해주세요. 제가 지금 바빠서요. 그래, 돌려서 말하지 않으마. 너 회사 사람들이 왜 이혼했냐고 물으면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성격 차이라고 해. 성격 차이요? 어머니, 저희가 무슨 연예인이에요? 싫어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아니, 그걸 다 얘기해봤자 서로 구설수에 오르기만 할 텐데 뭘 하라고 그래. 내가 위자료 좀 챙겨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됐어요. 그깟 돈 안 받아요. 그리고 저 이미 벌써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다 말했어요. 아줌마 아들이 저 암 걸렸다고 냉큼 미혼 서류 남겨놓고 도망간 거. 뭐야? 야, 너 지금 내 아들 앞길 막으려고 환장했어? 네, 저만 당할 순 없잖아요. 그럼 너무 불공평하죠. 그리고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거짓말을 하나도 보태지 않았어요. 있는 사실 그대로만 전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뭐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엄마랑 아들이 있냐고 흥분하더라고요. 야! 어따 대고 야해요. 오늘부로 전화 차단할 거니까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 이제 연락할 사이 아니잖아요. 그럼 끊을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속이 시원해서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그리고 회사서 가끔 마주치는 남편놈도 쌩까고 저는 제 일만 하며 건강관리에만 집중했는데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운동하는 게 싫었는데 운동이 정말 좋은 거더라고요. 그렇게 취미를 하나 둘 늘리며 회사 일에도 집중하니 어느새 타회사로 이직한 선배에게서 좋은 조건으로 이직해볼 생각이 없냐는 제의를 받게 됐어요.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보고 저를 스카우트하고 싶어 한다면서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더 좋은 대우와 많은 연봉을 준다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유령 취급하며 외면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남편놈 마주치는 일도 유쾌하지 않았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저는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건강관리 잘하며 일과 취미생활을 이어나가니 본인은 아니지만 저 좋다고 쫓아다니는 남자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연애도 하며 저는 제 입으로 말하긴 좀 부끄럽지만 승승장구했어요. 한번 결혼에 대어서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 가치를 알아주고 저한테 잘해주려는 사람들이 많으니 저절로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4년 넘게 저는 일과 연애 그리고 취미까지 남들 보기에 다 가진 여자가 되었는데요. 어느 날 불쑥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망할 전남편의 엄마인 전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오셨어요. 처음에 모르는 번호라 받았지만 전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안 순간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런데 끈질기게도 그 여자는 저한테 전화를 해왔고 아무리 차단하고 또 차단해도 끈질기게 걸려오는 모르는 번호에 저는 짜증이 나서 전화를 받아버렸어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죠? 야, 니년 때문에 우리 모자 인생 망쳤어. 이게 다 너 때문인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연락을 안 하니? 너 내 아들 어쩔 거야? 책임지라고. 왜 이러세요? 제가 왜 아줌마 아들을 책임져요? 병 걸린 저 책임지기 싫다고 저한테 이혼하자고 한 게 누군데요? 야, 말은 바로 해야지. 너 말기 아니었잖아. 그래놓고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소문나게 만들어놓고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아? 회사에 소문이 일파만파 다 퍼져서 인사고 나발이고 바닥을 쳤어. 그러니 선자리도 꽉 막히고 4년 동안 여자 구경도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요. 그것도 제 책임이에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거짓말한 건 없다고. 왜? 그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아들이 더 불쌍하다고 큰소리치더니 이제는 그게 부끄러우세요? 제가 소문낸 게 그렇게 불만이시냐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큰소리를 내고 말았어요. 그러자 부서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고 핸드폰 너머에서는 급기야 엉엉 우는 시어머니 울음소리가 들렸는데요. 그리고는 애원하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내가 잘못했다. 네가 우리 아들 좀 살려줘. 너 우리 아들 많이 사랑했잖아. 우리 아들이 지금 많이 안 좋아. 3달 전에 사고가 나서 지금 하반신 마비다. 잘한다는 병원 다 찾아다녔는데 가망이 없대. 네가 그렇게 우리 아들 세상 제일 나쁜 놈 안 만들었으면 지금쯤 선도 보고 결혼도 해서 남들처럼 살 텐데 너 때문이야.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병 건네줄 마누라도 없는데 우리 아들 불쌍하지도 않냐? 너 그러지 말고
다시 혼인신고하고 내 아들 병수발 좀 들어. 나는 디스크에 혈압에 힘들어서 못해. 내가 말은 못했지만 우리 아들이 너 그리워서 많이 힘들어했다. 그래도 니네 둘이 같이 산 세월이 있잖아. 내 마지막 부탁이야. 응? 제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물론 놀라기도 많이 놀랐죠.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어떻게 저한테 자기 대신 자기 아들 병수발을 들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났어요. 아줌마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저 암 걸렸을 때는 자기 아들 병수발 못 든다고 이혼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이혼한 저한테 아줌마 아들 병수발 들게 혼인신고를 하라고요? 아줌마 미쳤어요? 싫어요. 제가 왜요? 저도 아줌마 아들 병수발 들기 싫어요. 그럼 남편도 없는 늙은 내가 다 큰 아들 병수발 들라고?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제가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제가 너무한 건지. 이런 걸 두고 받은 대로 돌려주는 거라고 하죠? 어떠세요? 기분 더럽죠? 그러게 왜 그러셨어요? 사람 일 아무도 모르는 건데. 아줌마 벌 받은 거예요. 아줌마 아들은 절대 아플 일 없다고 생각했죠? 그때 저한테 그러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아줌마 아들 인생 망친 건 제가 아니라 아줌마예요. 뭐야? 야, 너 말 다 했어? 네,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줌마 아들 남한테 떠넘기지 마시고 혼자 병수발 열심히 드세요. 너 희년 망할 거? 네가 그러고도 잘 살 줄 알아? 네, 저는 아주 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저는 소리를 버럭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미 이직한 회사에도 제 이혼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덜어 있던 터라 제가 전화를 끊으니 박수가 터져 나오더군요. 박수 받을 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속은 후련했어요. 본의 아니게 제대로 복수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먼저 회사에 아는 지인에게 전화해서 남편이었던 그놈의 상태에 대해 물어봤는데 시어머니 말처럼 가망이 없어 남편은 퇴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때는 무슨 마음이었는지 씁쓸하기도 했어요. 저야 암이라고는 하나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전 남편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망가지 자신의 모습에 비관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게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당장의 이기심으로 던져진 부메랑에 더 큰 불행을 때려 맞았어요. 그러고 보니 세상은 참 공평한 것 같네요. 좋은 일을 하면 행운과 행복이 되돌아오지만 나쁜 짓을 하면 불운과 불행이 되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본보기 삼아 매일매일 저금하듯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째 좋은 일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벌써부터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작은 실천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좋은 기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이왕 되돌려 받을 거라면 불행이 아닌 행복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해요. 저는 현재 완치 판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날이었는지 몰라요. 물론 완치 판정을 받아도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죠. 부디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소망하던 완치 판정을 훈장처럼 받길 소원합니다. 아파보니 건강이라는 게 정말 소중한 거더라고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라는 말은 100%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건강 하나만 잘 지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 몸도 아껴주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요. 최대한 많이 웃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들기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